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흔히 좋은 병원에서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넓은 범위에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결정 요인들, 사회 정책들이 우리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정책이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는 얘기들을 오늘 강의에서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이나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건강한 정책이 실제로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정책이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뭐 건강 혹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각들을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이제 청중에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건강이라는 게 좀 운명적인 것이다.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다 결국에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주변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우셨는데 90이 넘도록 아주 건강하게 사셨다. 역시 운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반대에는 개인들의 노력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쁜데 그러니까 진작 끊었어야지, 왜 담배를 피우다가 뭐 우리가 심장병에 걸렸냐 혹은 왜 이렇게 암에 걸렸냐,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지와 혹은 본인들의 노력을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단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역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은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막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늦게 끝나지만 본인이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니면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제일 명성이 높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가장 첨단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마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건강이라는 게 과연 나 혼자만 혹은 나만의 노력으로만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좀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의사가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죠. 지금 보면 사실 저 포스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1920, 3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날 무슨 치과 의사가 특정 브랜드의 칫솔이나 혹은 치약을 광고하듯이 의사들이 피우는 담배, 추천할 만한 담배라는 광고 포스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어떤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담배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담배를 피울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담배를 끊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적 환경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단번에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포스터를 보시면은 여성이 아주 반짝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약간 누워 있는데, 그 위쪽에 좀 작게 보이는 사진을 보면은 여성들이 막 집안일을 하느라 되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담배 광고 포스터입니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야 담배 기업에 이제 이익이 되니까 새로운 소비자로서 여성들에게 담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여성들의 삶이 말하자면 우아해지고 화려해진다라는 거죠. 자유로운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고, 또 옆에 있는 거는 아마도 유명한 이제 말보로 광고죠.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멋있는 이제 마초적인 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자, 이런 광고들은 앞에 나온 광고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타겟도 다르고 담배에 대한 사회적 규범들이 달라 보이는 것들을 이제 광고를 함으로써 여성들이, 그리고 아직 담배가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미국산 담배가 진출하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서 담배들을 널리 전파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담배 포장. 근데 옆에 보면은 청소년들, 뭐 대학생들이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활기찬 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배 회사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새로운 소비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포스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호식품이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의 새로운 전략들,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누가 더 담배를 많이 피울 것이고 누가 더 담배를 일찍 혹은 더 많이 끊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건강은 개인의 선택,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더 깊은 범위 속에 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 특히 이제 시외버스나 무슨 멀리 가는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30년 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행태, 개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사회적 요인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마 요 뉴스 기사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보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류센터에서 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택배나 물품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그 물류 창고에서 코로나 굉장히 크게 이제 유행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도 많이 감염이 되고 또 노동자들의 가족들, 그 지역사회로 확산이 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한국만의 특이한 사례는 아니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도 이런 물류 창고에서의 코로나 대유행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육류를 가고 가는 공장들이 일종의 필수 사업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사실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공장에 계속 출근을 하게 되면서 육류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있었고 사망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배달이 이제 폭주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목표가 생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한국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거나 힘들어도 사무실에 혹은 공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의료나 건강에 대한 노동자 개개인의 지식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 사회가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장치 혹은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느냐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을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같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흔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하지만 이제 말로 정식화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예를 들면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철수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리 왜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물어보니까 다리에 염증이 생겼대요. 너 염증 왜 생겼는데? 물어보니까 위험한 공터에서 이제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더러운 오염이 된 뭐 유리나 뭐 모래나 이런 데 이제 긁혀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흔히 특히 이제 저같이 보건의료를 전공한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상처에 포도상 구균이 감염됐다. 요즘 포도알균이라고 하죠. 포도알균이 감염이 됐고 그 포도알균의 독성 때문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원인을 진단하게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치료는 뭐냐? 그럼 당연히 드레싱을 해야죠. 소독을 깨끗이 하고 이제 상처에 이제 약을 발라주고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됐다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런 종류의 처치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 너무 필요하죠. 지금 당장 아픈 철수를 위해서 너무나 이제 필요한 조치인데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위험한 데서 애가 놀다가 다쳤을까? 왜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부주의한 행동을 했을까? 안전의식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처치는 뭐냐면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린이한테 직접 교육, 위험한 데 가서 놀지 말아라 라고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호자들, 돌봄을 제공하는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놀지 못하게 안전한 곳에 가서 놀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공터에서 놀다가 다친 애가 철수만이 아니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공사장이나 이렇게 공터에서 놀게 되고 이렇게 다치는 애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낙후된 지역 사회를 조금 더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단순히 치료를 하고 드레싱을 하고 약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쪽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건강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 그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요인들, 예를 들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 환경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럼 건강 수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구나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혹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월 가구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 자,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에도 색깔의 차이가 뚜렷하고 우리나라 전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안에 시군구를 놓고 봤을 때에도 색깔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소득 수준이 아니라 기대 수명.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났을 때 0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건강 수준이 유지된다면 평균적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역시 이것도 전국 수준에서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안에서도 색깔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단순히 죽고 사는 수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짧은, 예를 들면 70년, 75년 이렇게 좀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우리나라 전국 차원에서 또 경기도 안에서 차이가 나는데 세 개의 그림을 이제 같이 놓고 보면은 소득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수명과 건강 수명이 길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거나 어떤 좋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대개는 그 지역에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들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개인 수준이건 지역 수준이건 간에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맨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그럼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내 건강을 좋게 만들면 이런 차이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그걸 개인의 힘만으로 돌파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감염병 문제든지 아니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이든지 내가 막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노동 환경 굉장히 열악하고 내가 이제 집안 환경이 되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아이를 돌봐야 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또 간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나는 이건 고혈압에 좋으니까 이건 당뇨에 좋으니까 이건 꼭 내가 챙겨 먹어야지. 내가 일주일에 뭐 5번 이상 운동을 실천해야지. 이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다 피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노력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쉬운 선택, 건강한 선택이 쉬운 선택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주변의 환경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유행을 거치면서 세계보건기구란 용어 자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8년도에 모두를 위한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내오게 됐어요. 사실은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에서 한국인 중에 최초로 이제 세계 국제기구에 이제 수장이 되셨던 고 이종욱 박사님이 2004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이런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그 특별위원회가 3년 동안 활동을 한 끝에 이런 보고서를 이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종욱 박사님은 이 보고서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유산은 남아서 지금도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이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 나가는 중요한 그런 나침반을 일종의 제시를 해주고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을 좋게 해야 되니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추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동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출발을 공정하게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나 주거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줘라. 또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터. 그래서 공정한 고용 조건과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넘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종의 국제적인 합의가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생애 과정 전체에 걸쳐서 아동기부터 이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2030년까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건강하게 더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에서 바로 이 부분을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한 꼭지로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잘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사례를 이제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핀란드의 사례입니다. 핀란드는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추운 나라고 뭐 야채나 과일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고 또 이제 고기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핀란드에 심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사실 가장 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이 이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의 심장병, 이제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나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우리 핀란드 사람들은 너무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전략 방향을 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그럼 보건교육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 국민들에게 고기 말고 과일과 야채 섭취를 많이 하라고 교육을 하면 되겠네라고 1차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교육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 동네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슈퍼가 없다면,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야 당연히 어디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들을 뭐 지중해에서 갓 수입한 올리브유, 신선한 올리브유 이런 걸 내가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럼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데 접근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또 영양 성분 분석표를 막 일일이 읽어가지고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찾아 먹게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이제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선택을 쉬운 선택이 되게 할까? 그래서 정부에서 R&D 연구를 막 해가지고서는 그러면은 버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마가린을 직접 정부에서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낙농가의 보조금 정책도 이제 바꿨어요. 예전에는 뭐 소나 우유를 더 많이 이렇게 크게 키우고 혹은 뭐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들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면, 이제는 소를 날씬하게 키우고 우유에도 지방 함량이 더 낮게 생산을 하면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정책으로. 그럼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핀란드 자연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야채, 채소들과 혹은 이제 과일들. 그래서 우리나라 홈쇼핑에도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뭐 블루베리 같은 그런 핀란드에서 잘 자랄 수 있고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품종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들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동네 슈퍼에서 이런 식품들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 이제 보건교육이 같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 비율도 크게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오일. 우리나라는 식용유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당연히 식용유를 쓸 텐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만 해도 식용유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다 그냥 고기와 관련된 버터를 사용했는데, 그 식용유를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비율들이 대폭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들을 아주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 정부 부처가 다 같이 노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영국에서 웨일즈 지역의 사례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긍정적인 측면, 코로나의 전파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사회적 고립감이나 혹은 다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특히 아동의 발달이라든가 혹은 돌봄의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부정적인 폐해가 크다는 것도 우리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초기에는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유행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웨일즈 정부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어떤 종류의 건강 피해, 어떤 종류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영향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보완해야 된다라는 정책들을 이미 4월 달에 2020년 4월에 이제 내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보건의료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들이 같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건강 보건의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게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이거를 우리 경기도가 혹은 뭐 우리 시군 구청이 이걸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도청, 시군구청이 싹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겨울이라면은 눈을 치우지 못해서 막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그리고 넘어지는 시민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여름이다?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길 청소가 안 돼서 정말 전염병이 전 지역에 창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이외의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 결정 요인들을 다루는 역할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했던 연구 중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꼭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연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빽빽하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뭐냐면은 여기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아마 본인이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을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기도에 필요한 거 뭐냐? 일단은 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뭐 시군구청장님 이런 선출직 공직자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부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정부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가져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사실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죠. 이게 단순히 보건부처만 따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리더십 있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줘야 된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건강정책, 흔히 이제 헬스 폴리시라고 하는 건강정책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건강한 공공정책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두의 건강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시민분들이 알고 강력하게 요구를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부담이 있으면 부담의 크기도 줄여주고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언덕이 너무 험하면 깎아주기도 하고 또 뒤에서 영차영차 밀어주기도 해서 모든 정책, 뭐 노동정책이든 주거정책이든 환경정책이든 이런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해서 만드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